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해설 6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5번에서 36번 세트 문항을 해결을 해야 하지요. 자, 어떤 내용이 제시가 되었는지 보죠. 훈민정음 반포 직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되는 이런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했는지 이제 묻고 있고요. 36번은 A와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A의 내용이 결국 36번 자료에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어떤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원리, 그 다음에 어떤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 부분을 읽을 때 어떤 개념이라든가 그런 원리와 관련된 요소들 중시하면서 읽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면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자, 이 세 개의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책에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보원에서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원칙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팔종성 가족용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8개의 종성으로 쓰임이 족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8개면 족하다. 뭘 나타내는데? 끝소리를 표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원리예요. 세 문헌에서 모두 예외가 보이는데 예외가 되는 표기가 이제 서로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어의 이어적기랑 끊어적기에서도 이 세 개의 책에 차이가 있대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이 A 부분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차이점에 관한 정보들 중심으로 읽었어야죠. 봅시다. 체언의 조사 결합하고요. 용언 어갈의 어미 결합합니다. 자, 이 결합과 관련해서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석보상절,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어적기 여러분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예. 석보상절은 이제 다만 석보상절 같은 경우에는 체언의 끝소리가 예디응일 때, 자, 여기 예디응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어적기는 요 뒤에 첫 소리로 가는 거죠. 갑니다. 이제 이어적기일 때 이어적기인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례처럼 이어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디응이 끝소리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어적기 안 한 거죠. 이건 끊어적기 한 거란 말이야. 끊어적기도 하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인청강지곡 같은 경우에는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예디응, 니은, 미음, 리을, 반치음일 때랑 그 다음에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끊어적기를 하였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감이 혹시 오나요? 제시되는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뭐뭐일 때, 자, 뭐뭐일 때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어떤 적기를 하는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으면요,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져다가 이것이 이제 이어적기인지 끊어적기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해놓고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는 이어적기를 했대요. 그러면 선생님 같아도 이 부분 가지고 문제네요. 네, 문제 나와 있죠. 다만 자, 요 사례들 이제 보면 이 사례들은 요 앞에 요 종성이 뒤로 이어적기를 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적기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이소리 표기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용비어천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용비어천가 봅시다. 자, 이제 이것들을 이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이 반침과 관련해서 사례를 제시를 해놨네요. 이렇게 사용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어지는 것도 보면 이렇게 사용된 것들이 보입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관형격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음 및
니은, 미음, 리을 등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보상절은 사이소리 표기에 이제 시옷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이제 중요하니까 요 내용을 좀 짚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쓰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달리니까 또 역시 차이점을 이제 주목을 해줘야 될 텐데, 자, 여기서 차이점 시옷으로 통일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용벼천가는 반치음, 그 다음에 석보상절은 시옷, 그 다음에 요것들. 근데 월인천강지곡은 시옷으로 통일, 이렇게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했어야 되겠고요. 이후 문헌에서 이제 사이소리 표기는 시옷으로 통일되어 갔고, 현대국어에서 촛불의 시옷처럼 합성어의 사이소리 표기 이제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랑 불이 합성된 말이잖아요. 네, 그러한 합성어의 사이소리 표기에 남아 있다. 그 설명했네요.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이제 적을 때 관련된 내용인데, 용비어천가 따로 한자의 음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보상절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월인천강지곡 보세요. 월인천강지곡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이랑 이 밑에 이 내용이랑 반대되잖아.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이 출제 요소가 됩니다. 다음 볼게요. 한편 용벼천가는 순경은 비읍을 가진 요 단어들을, 자, 이 단어들을 요 형태로 썼대요. 요 형태로 썼는데, 석보상절은 이 단어는 요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한 거야. 두 가지로 썼고, 그 다음에 자, 요 단어 요렇게 쓰인 거야. 그죠?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요 다른 점, 달라진 점, 요걸 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인천강지곡은 각각, 자, 여기 요걸로만 썼대. 그리고 요걸로만 썼대고. 그러면 석보상절 같은 경우, 월인천강지곡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자, 같은 표기로 썼습니다. 같은 표기를 썼고, 그런데 여기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는 석보상절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두 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월인천강지곡은 하나인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좀 잘 짚었으면 잘 읽은 것이죠. 35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용벼천가에 나타나는, 자, 이 두 개의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보면요, 여기 종성에 피읍, 치읓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팔종성 가조경, 그 8개의 자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8개, 자, 이것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팔종성 가조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예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 8개로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8개가 아닌 걸로 표기를 해놨잖아.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오날과 날 사이의 사이소리 표기는 용벼천가에서는 반치음,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시옷을 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이소리 표기와 관련해서 용벼천가에서 반치음 사용된 거 우리 지문에서 3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월인천강지곡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 표기를 시옷으로 통일했다는 정보 또한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맞다고 판단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국어 바닷물에 이제 시옷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대국어 합성어, 바다 더하기 물이잖아요. 이 현대국어에 있어서의 이런 합성어의 이런 사이소리 표기, 네, 중세국어에서 이제 왔다라는 것을, 유래했다라는 것을 3문단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우리가 역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중세국어 한자음이 편인 요 한자, 석보상절에서는 한자가 먼저, 월인청강제국에서는 음이 먼저. 자, 이것 또한 사문단에서 확인이 되는데 석보상절은 한자를 적고 이어서 그 한자의 음을 지시했고 월인청강제국은 한자의 음을 적고 이어서 그 한자를 지시했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이 4번 선택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혼자의 중세국어 표기는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청강제국, 세문헌을 통틀어 세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혼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에는 그 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표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석보상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월인청강제국에서도 이렇게 썼어. 그렇다면 몇 가지예요? 두 가지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6번을 보도록 하지요. A와 자료를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자, A의 사례와 관련하여 1번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용비어천가에서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자, A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자, 여기 체언과 조사의 결합입니다.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랑 석보상절은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비어천가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적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이 반치음이 뒤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표기되는 것 맞지요? 그렇다면 36번에 1번 적절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보상절에서 자, 이렇게 이제 적혀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를 봤더니 담아. 그러면 이것은 어간이고요. 자, 이것은 어미입니다. 그럼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것의 사례인데 이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용비어천가랑 석보상절 이어적기 방식을 이제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석보상절에서 자, 요거 이어적기 해가지고 이것이 요 뒤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적절하겠죠. 네, 다만담도 좀 볼게요. 다만 체언의 끝소리가 예디응일 때 이어졌기도 하고 끊어졌기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어졌게 했다라고 하는 것, 요거 2번 적절하다고 판단 가능합니다. 다음 3번을 보면 C는 월인청강제국에서 이제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 더하기 M입니다. 그럼 이것은 체언 더하기 조사죠. 체언 더하기 조사인데 월인청강제국입니다. 월인청강제국과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월인청강제국은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일 때 용언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일 때 끊어졌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언의 끝소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체언의 끝소리를 확인했더니 니은이야. 니은은 울림소리잖아요. 울림소리. 그렇다면 이 니은은 울림소리이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졌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끊어졌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끊는 거죠. 니은이 이 뒤에 가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끊어졌기로 적은 것 맞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번도 적절하겠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D가 조사 을과 결합하면 동일문헌에서 이렇게 이제 적혀 있다. 적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인청강제국입니다. 월인청강제국이고 자, 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뒤에 을이 붙는 거죠. 그럼 이에 관한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체언 더하기 역시 조사의 사례입니다. 체언 더하기 조사, 즉 체언과 조사가 이제 결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월인청강제국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예디응, 니은, 미음,
리을 반치음일 때 끊어적기를 하고 그 밖에는 이어적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 밖에는 이어적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예요?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어적기를 해야죠. 근데 여기에 지금 끊어적기를 해놨잖아.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다. 이어적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 조사 2와 결합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보상절입니다. 석보상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석보상절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예디응일 때 이어졌기도 하고 끊어졌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체언의 끝소리가 예디응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졌기도 하고 끊어졌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5번 적절합니다. 네, 36번의 정답은 4번이죠. 네, 이어서 3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두 단어가 보기의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이제 5개가 있습니다. 동음이요, 단풍, 철. 자, 여기 그 시기, 그 계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절, 시기. 근데 이거는 철입니다. 철. 금속입니다. 그렇다면 형태 같아요. 소리 같아요. 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이렇게 형태 같고 소리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 이어 관계라고 합니다. 다이어 관계. 다이어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 이제 의미가 있을 때 그 단어를 다이어라고 합니다. 다이어라고 하죠. 다이어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닌 것인데 구체적 의미가 달라 유의어나 반의어가 이제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용언이 다이어일 때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가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의미가 달라지면 그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앞에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에 따라 당연히 개수 같고 종류 다른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아예 개수도 다르거나, 그래서 필수성분의 개수 다르고 그 다음에 개수 같고 종류 다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이어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이제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기억연딕을 리을 미음과 관련해서 요 제시된 이제 선택지 이 사례들이 각각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여기 난로에 불을 피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과 사랑의 불이 붙었다라고 할 때 이 불, 이것은 이 단어의 의미는 이 의미가 확장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는 하나의 단어에 있는 여러 의미가 각각 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죠, 이거. 다이어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억을 동음이어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이제 다이어 관계를 보여주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 이곳엔 가위표를 치는 거야. 그 다음에 굿을 치는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위표 표시를 한다라는 것과 굿을 이렇게 치는 그런 놀이, 형태 같고 소리 같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렇다면 이 2번 니은의 사례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다이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음 이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 문제는 해당하는 것 찾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디귿 관련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용언이 다이어일 때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이제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듣다, 귀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때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필수 성분은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죠. 네, 자, 여기에 이 듣다, 이 의미로부터, 요 기본적인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인데,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 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요 충고가 목적어가 되겠죠. 이거를 뭐뭐로 듣다예요. 즉 이것을 요 부사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 부사어가 꼭 필요해요. 그렇다면 자 여기 위의 사례 앞에 필요한 성분의 개수, 필수 성분의 개수 2개입니다. 주어랑 목적어. 근데 여기 이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앞에 필수 성분의 개수가 3개예요. 필요한 필수 성분의 개수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술의 자릿수가 3개예요. 이 경우에는 서술의 자릿수가 2개고. 그렇다면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 종류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긴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데 여긴 목적어에 부사어까지 이제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거나로 돼 있으니까 필수 성분의 개수가 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 특히 요 3번에 지되는 이 디귿의 내용, 이 디귿의 사례로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을과 관련해서 반여가 같은 경우 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열분 화장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이 단어의 반의어는 짙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가 열분 잠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잠과 관련해서는 이거의 반의어는 깊은이 되겠죠. 그럼 반의어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성분의 개수, 종류가 모두 동일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의 이 오다는 앞에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봄이 오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앞에 그 필수성분의 개수는 하나고 주어입니다. 주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오다는 앞에 주어도 있어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이 부단한 노력이 이 성공의 어떤 원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비롯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사어도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필수성분의 개수가 필요로 하는 게 앞에 주어랑 부사어 해서 2개예요. 그러면 이 2개의 사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아래 것은 부사어도 있어야 돼. 그러면 필수성분의 개수 달라.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5번에 지되는 이 2개의 문장은 밑줄친 미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문장 10개와 관련해 가지고요. 정확한 판단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37번이 이 언어에서는 네,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37번 정답 3번이지요. 3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이제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네, 여기 자음 체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제 5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A에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A에 요 자음 교체되는 걸 좀 보면 먼저 이제 여기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히읗이 먼저 디귿으로 바뀌겠죠.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귿으로 바뀌었는데 이 뒤에 비음이 있어가지고 그 디귿이 다시 니은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A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조음 위치는 안 바뀌고요.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지금 조음 위치도 바뀌고 그 다음에 조음 방법도 지금 마찰음에서 파열음으로 바뀐 게 있어. 맞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고 이제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이제 보면 요 기역과 리을이 상호 동화로 이제 같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기역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리을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된소리 대기가 있죠? 된소리 대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귿이 요 된소리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요 설명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조음 위치는 변하고, 조음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까? 자, 조음 위치 안 변하고 지금 여기 조음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음 위치는 변하고 조음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장교체라고 말하는 것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C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기역이 뒤로 연음됐습니다. 연음은 자음이 교체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쌍시옷이 이렇게 디귿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 다음에 요 디귿에 의해서 요 예사 소리가 또 된 소리로 바뀌는 음운 변동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요 변화를 보면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조음 위치는 안 바뀌었다. 그러면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조음 위치 그대로고 같은 파열음에서 소리의 세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3번 설명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을 볼게요. 뒤에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를 보면 먼저 여기 티읕, 이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죠? 대표음 디귿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여기 시옷이 역시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죠. 그리고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니은으로,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조음 위치 같아요. 조음 위치 같고 여기에서 지금 조음 방법이 바뀌고 있다. 조음 방법이 바뀌고 있으니까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맞붙임이 있는데, 지읒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죠. 네, 지읒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뒤에 있는 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또 바뀌죠. 된 소리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티읕, 이제 국외음화에 의하여 치읓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티읕이 치읓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경우를 보면 조음 위치가 달라지고 조음 방법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5번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이어서 39번으로 가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간접 인용될 때 원바라의 인칭, 지시, 시간 표현, 이것이 맥락에 따라 이렇게 조정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상대 높임 종결음이 격치든 비격치든 높임이든 낮춤이든 문장의 종류별로 이제 한 가지로 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감탄형 어미는 이제 평소형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이제 보는구나라는 이런 감탄형 어미 여기 붙어 있는데, 요 감탄형 어미 이렇게 평서형으로 실현되는 것 얘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어라도 이제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밑에 자료랑 선택지를 좀 보도록 하지요.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간접 인용이잖아요. 직접 인용은 뭘까요? 그제 한 말은 뭘까? 그제
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 이제 오늘이라고 바뀌었는데 그제에 있어서 이 오늘은 모레겠죠. 모레예요. 그래서 모레 청소를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모레 청소를 같이 해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기억은 모레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자, 이 문제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2번을 보면 기억에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말을 할 때 모레는 청소를 같이 해요 라고 말했을 수 있죠. 그걸 간접 인용문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은 적절하죠. 이 문제 적절한 걸 찾는 것이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직접 인용으로 바꾸게 되면 나는 시를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1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니까 학생들 말하는 것이니까 나는 시를 좋아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업상에서 존칭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시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없다고 했으면 틀렸죠. 지금 위에 보기에서는요 높임이든 낮춤이든 한 가지로 한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디귿은 미래시의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나한테 네가 내일 태어날 수 있겠냐고 물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간접 인용문으로 이제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너 내일 퇴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퇴원 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get이라는 것이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디귿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도 있지요. 왜 없어요?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39번 정답 2번이지요. 자, 이어서 40번에서 4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한데 이 매체 자료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읽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서야 40번 문제 풀고 41번 풀고 42번 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알죠? 네, 여기 이 매체 자료를 보면서요 바로바로 그 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역, 니은, 디귿 그 각각 표시된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요 바로바로 그 40번의 선지들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줄 친 A 있습니다. 밑줄 친 A가 43번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서 또 43번의 1번에 대한 판단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그리고 그 뒤에 요 꺽쇠로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A. 그와 관련해서 41번의 1번 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매체 자료를 보면서 바로 그냥 그 각각 문항의 선지들에 대한 판단을 해도 된다. 그러면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해설 강의니까요. 요 문제를 요 매체 자료를 보면서 좀 순서대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번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푸근의 지식창고 채널의 푸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름 좋네요. 공학 박사이신 전선님을 이제 모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이 나와 있는데 자, 기역, 푸근의 지식창고 요 채널 이름 화면에 상단 좌편에 지시가 되어 있네요. 40번의 1번 선지 봅시다.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 이름이 화면의 좌측 상단에 지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실시간 방송입니다. 실시간. 그렇다면
40번의 1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면 니은에 대해서 실시간 방송에서 다룰 내용을 드러내는 자막이 제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자막의 내용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눌 이야기에 해당이 되나요? 네, 여기 다음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이 박사님이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니은과 관련하여 40번의 2번 선택지도 적절하다. 그렇죠? 이렇게 매체자를 보면서 바로바로 판단했어도 돼요. 다음 디귿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을 보면 네, 디귿하고 앞에 있죠, 참. 자, 여기 있습니다. 이 디귿은 여기 실시간 대화창이에요. 실시간 대화창. 그렇다면 이 디귿 관련해서 40번의 3번 선택지 설명. 실시간 방송 화면에서 실시간 대화창이 보이도록 제시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대한 판단을 해보지요. 자, 여기 리을. 이 화면에 이제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리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보면 실시간 방송에 출연자들이 함께 나타나도록 분할된 화면이 제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면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분할되어 있는데 거기 설명에서처럼 출연자들이 함께 나타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와 그 다음에 이 출연자가 설명하고 있는 요 유형 요걸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40번의 4번 선택지 적절하지 않죠? 다음 미음에 대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은 이제 저 뒤에 있는데요. 여기 링크 주소가 있는데 미음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0번의 5번 선택지를 보면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 내용과 관련해 남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 대화창에 링크가 제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올리신 질문과 관련된 자료 링크로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번 설명 적절합니다. 네, 40번 문제 함께 봤고요. 자, 이어서 41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꺽쇠로 이제 A, B, C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갔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애를 먹었다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고요. 박사님이 그랬군요. 우리나라 플러그와 콘센트 교육의 차이가 있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가을비님이 전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그 나라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겨야 해서 이제 번거로워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번거롭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1번의 1번 선택지 봅시다. 가을비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언급하 플러그와 콘센트 교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갈 때마다 그 나라 콘센트에 맞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콘센트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플러그와 콘센트의 규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1번의 1번 선택지의 내용 적절합니다. 다음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B를 보면 이제 아침님이랑 풍경님의 이런 댓글이 있는데 자, 2번 선택지를 보면 아침은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언급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배경 지식이죠. 배경 지식을 언급하며 플러그와 콘센트의 규격이 국가에 따라 다르기도 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도 해요. 왜 그렇죠 하면서 그 차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선택지의 내용 적절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풍경은 국제표준규격 제정의 효과를 언급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표준규격을 정하는 게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제표준규격 제정의 효과를 언급했다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표준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러그와 콘센트 국제표준규격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국제표준규격을 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지 국제표준규격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41번의 요 3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선택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눈썹달, 해맑음 내용을 이제 보면 4번 선택지, 눈썹달은 220V로 승합하는 것의 장점을 언급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0V로 전압을 높이면 전력 공급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장점 언급했죠. 1번이 220V를 바꾸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되는데 1번은 왜 220V로 안 바꾼 거죠? 설명 요청했습니다.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해맑음은 승합 사업에 따른 경험을 언급하며 1991년쯤 저희 집 콘센트를 220V용으로 바꾼 기억이 나요. 승합 사업과 관련된 경험을 언급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이제 보면 승합으로 인해 바뀐 플러그와 콘센트 유형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다고 되는데 A형에서 C형이나 F형으로 바뀐 거죠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맞는 건지 확인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5번 적절합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2번과 관련해서 나의 정보 제시 방식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네, 나를 보면서 이것도 역시 바로바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서의 지식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제 표준 교육의 사례로 이제 A열 용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번 선지를 보면요. A열 용지의 국제 표준 규격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소제목을 붙여 제시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어지는 걸 보면요. 항목별로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2번의 1번 선택지의 내용 적절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플러그와 콘센트에 관한 다시 보기 영상의 출처를 글자를 기울여서 제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글자를 기울여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근해 지식치 않고 실시간 방송에서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이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규격에 사용되는 내용을 봤어요.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채널에 있는 다시 보기 영상 56화의 1분 5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울여서 표시한 것은 결국은 2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시 보기 영상의 출처, 그 채널 이름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42번의 2번 선택지 적절하다.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면 A열 용지의 비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열 용지 규격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이미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3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네, 여기 A0, A1, A2, A3, A4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다음 4번 선택지를 보면 플러그와 콘센트 규격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을 제시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봤던 거 기억나죠? 네, 지금 여기 앞에 보면 1분 5초부터 자 여기 56화에 1분 5초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작 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42번에 4번 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탐색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본 자료는 하단에 파일을 첨부해 뒀어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본 자료라는 것은 무엇과 이제 관련이 있냐면 방송 후 국제 표준 규격이 널리 사용되는 사례가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고 그 사례로 이제 A열 용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A열 용지와 관련하여 국제 표준 규격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파일로 첨부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의 이름이 A열 용지 국제 표준 규격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42번 5번 선택지 규격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탐색한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 규격이 널리 사용되는 사례가 궁금해서 찾아봐서 제시한 자료예요. 그래서 42번에 5번 네, 틀렸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4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자, A와 관련하여 이제 1번 선택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A를 보면 제가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갔다가 여기 다가가 있네요. 현재 콘센트에 맞는 충전기 어댑터를 챙기지 않아 휴대전화 충전에 애를 먹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일본에서 휴대전화 충전에 애를 먹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한 일본에서 겪은 어려움이 되겠죠. 근데 요 다가 앞에 있는 얼마 전 일본 여행을 간 것이 조건이냐, 이 어려움을 겪은 조건을 나타내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조건이라고 하면 뭐뭐면, 자, 이런 걸로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아니죠. 지금 일본 여행을 가서 애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 이름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보조 용언 구성 다 보다와 연결어 및 니를 사용하여 플러그와 콘센트 모양의 다양화를 처리한 원인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봅시다. 나라마다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다 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와 콘센트의 모양이 다양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라마다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것, 이 모양이 다양해진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원인 맞잖아요. 나라마다 독자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플러그와 콘센트의 모양이 다양해진 거지. 그렇다면 여기 플러그와 콘센트 모양의 다양화를 처리한 원인을 나타냈다라고 설명한 이 2번이 적절하지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을 보면 이 C와 관련해서 조사 밖에랑 형용사 없다를 사용하여 승합 사업에 대한 각국의 부담이 큼을 이중부정을 통해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 표현이 겹쳐서 사용된 거예요. 겹쳐서 사용된 건데, 한 나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부정이 아닙니다.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중부정을 통해 강조한다는 이 설명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정 표현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아니죠? 다음을 보죠. 4번, 5번. 종결음이 내를 사용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를 찾을까요? 내를 찾으면 아란, 내, 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이 요는 보조사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다는 건 처음 알았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요가 붙어서 그 말 듣는 청자를 이제 높이는 것일 텐데요. 여기 선택지를 보면 종결음이 내를 사용하여 이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대요. 뭐뭐 내가 사실을 확인받는 데 사용되는 것인가? 아니죠. 뭐뭐 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깨달은 일을 제시할 때 사용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 알았다. 이러한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걸 이 내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4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시다. 보조용언 구성 어두다와 서너머러 및 get을 사용하여 영상을 채널에 올려놓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되는데, 올려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려놓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올려놓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올려놓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올려두겠습니다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채널에 다시 보기에, 자, 여기 get 올려두겠다, 어떤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미래 시에도 함께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다라고 하면 어떤 그 상태를, 그 결과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올려놓은 그 결과를 계속 유지를 할 때 이렇게 두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려놓은 이 결과를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5번도 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3번의 정답은요, 2번이지요. 자, 40번에서 43번 세트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44번에서 45번 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학생회에서 제작한 팸플릿이고 나는 학생회 학생들의 누리소통망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4학년도 여기 학교에 이제 참 별빛제라는 축제를 하나 보내요. 자, 여기 참 별빛제 이름 예쁘네요. 일자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 별빛제 일정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정을 이렇게 이제 도식으로 동아리 부스가 있고 토론 한마당도 있고 세계 음식 체험도 있고 댄스 공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별 장소를 안내를 하고 있네요. 이제 동아리 부스는 강당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나타내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모양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딱딱 알아볼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음식 체험은 가사실이고 댄스 공연은 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동아리 부스 행사 안내와 관련해 가지고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 안내 해가지고 보고서 발표, 독서 신문 동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작품 전시는 미술 사진 동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체육 이벤트는 농구 탁구 동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제시를 해가지고 부스별 활동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도 안내를 하고 있네요. 요 각각의 이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동아리 부스에 있을 유의사항은 작품이나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론 한마당에 있어서 이제 유의사항은 출입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까 이제 유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음식 체험과 관련해서 이제 유의사항은 조리기구 사용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 공연과 관련해서 이제 유의사항은 무대 앞으로 몰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가해 매체 자료와 관련하여 이제 출제된 문항이 44번이지요. 자, 이거 44번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는데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1번 선택지를 보면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 뭔가 이렇게 순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도식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순서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정을 안내하는 것이다. 선택지에서는 각 행사별 진행 절차라고 있습니다. 각 행사별 진행 절차라고 하면 요 동아리 부스 행사의 진행 절차, 토론 한마당의 진행 절차, 세계 음식 체험의 진행 절차, 댄스 공연의 진행 절차가 있어야지. 그 순서도가 나와야지. 그런데 요 각 행사별 진행 절차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행사별 장소 안내가 있지. 이쪽에는요? 이쪽에도 이 행사별 요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로 보여주는 건 여기 또 없어요. 그렇다면 44번의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행사별 유의사항을 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고 되는데 여기 내용들이 어때요? 안전에 관한 건 맞나요? 작품이나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출입구가 혼잡할 수 있는 유의. 조리기구 사용에 주의. 무대 앞으로 몰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유의. 전부 안전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안전을 위한 행사별 유의사항을 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44번의 2번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봅시다. 동아리 부스별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QR코드를 찍으면 부스별 활동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스별 활동이 동아리 부스 행사잖아요. 그렇다면 동아리 부스별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제시한 거 맞습니다. 3번 적절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각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를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모양의 기호를 활용하여 알려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모양의 기호 어디 있나요?
네, 아까 짚었었는데 여기 눈에 잘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요 4번 선택지 각 행사별 진행한 장소를 요 기호를 사용해서 지시한 거 맞으니까 4번 선택지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동아리 부스 행사에 참여하는 동아리를 활동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지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활동 유형별 참여 동아리 안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동아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44번의 5번 선택지 적절합니다. 그쵸? 네. 자, 이제 44번도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번을 함께 이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판을 구성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네. 대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서원의 이제 말을 좀 보면요. 서원의 말을 보면 얘들아 참별빛제 팸플렛 보낼게 이걸 보고 미리 보는 참별빛제 게시판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해요. 동아리 부스는 학생의 주관이 아니라 제외하고 세계 음식 체험부터 얘기해줘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음식 체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계 음식 체험과 관련해서 종우가 2개 음식 중 1개를 선택해서 체험하는 거니까 음식 이미지를 보여주면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음식 이미지를 보여주자. 음식 이미지를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혜린이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재밌어 하겠다 하면서 음식 설명까지 해주면 어떤 음식인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음식 설명을 하재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승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조리법 파일을 올려서 애들이 미리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음식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조리법 파일을 올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내용을 짚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경의 말을 보면 맞아 하면서 작년에 체험에 참여했었는데 음식 만들기 직전에 조리법을 받았더니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작년 행사에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 게시판에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조리법 파일을 게시판에 올려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짚어야 됐고요. 서은이 모두 반영할게. 이제 토론 한마당에 대해 이야기 얘기해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한마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승윤이 본선 진출팀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 진출한 팀을 알려주면 관전을 고민하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본선 진출팀 알려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선 진출팀 네, 알려주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이 혜린이 맞아 관전하러 온 애들이 많으면 본선에 진출한 애들도 좋아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팀이 맞붙는지 알 수 있게 본선 대진표를 올려두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선 대진표 올리기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이 우승팀 예상투표를 진행하는 건 어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승팀 예상투표 그리고 예선전 영상을 보여주고 투표하게 하면 토론을 많이 보러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근수가 좋아 라고 하면서 우승하는지 보러 많이 올 듯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서은이 투표 제목은 우승팀을 맞춰라가 괜찮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요 토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고 댄스 공연을 이제 넘어가자는 얘기를 합니다. 댄스 공연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주목해야 될까요? 거기 근수의 말에서 이제 중요한 말은 뭘까요? 지금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는 말들은 결국 뭐였냐면 어떻게 하자. 그쵸? 이런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짚어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하자와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잘 반영이 됐는지 그걸 확인하면 돼요. 이 문제 자체가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판을 구성했다니까.
자, 그러면 자, 댄스 공연과 관련해서 근수의 말 중에 이제 중요한 말은 팀별 연습 영상을 올리는 거죠. 네, 그리고 종우의 말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은 뭐가 될까요? 종우의 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참가 신청할 때 받아둔 팀 소개 영상, 이 팀 소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 팀 소개 영상 편집해서 이제 올렸을 때 그런 기대 효과,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걸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서은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반영해서 학생의 누리집에 미리 보는 참 별빛의 게시판을 만들게라고 하면서 네, 게시판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미리 보는 참 별빛에 해가지고 게시판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게시판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의 1, 2, 3, 4, 5 선택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택지를 보면 세계 음식 체험에는 음식 정보 제공의 유용성에 대한 종우와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 정보 제공, 음식 이미지, 음식 설명 이것들에 대한 내용을 종우랑 혜린이가 대화했죠.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반영해서 음식 이미지와 설명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세계 음식 체험과 관련해서 음식 이미지 보이고 딤섬이랑 타코 이미지 보이죠? 그 다음에 설명 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찌거나 튀긴 중국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피해 넣어 빚은 뒤 찌거나 튀긴 중국 음식. 그 다음에 타코, 예, 토르티아에 고기, 채소 등을 넣은 멕시코 음식 이렇게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선택지 적절하지요. 다음 2번을 보면 세계 음식 체험에는 조리법 정보 제공 시기에 대한 승윤과 나경의 대화를 반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승윤이 조리법 파일 이제 올리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경이 음식 만들기 직전에 조리법을 맞았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조리법 정보 제공 시기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조리법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올려두었다. 네, 파일 올리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선택지 적절하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진출팀의 요청사항에 대한 승윤과 혜린의 대화를 반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본선 진출팀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뭘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출한 팀을 알려주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려주자? 본선 진출팀을 이런 대진표를 올려서 알려주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대진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노을 한락, 예감탱 이렇게 대진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3번 선택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선 진출팀의 요청사항과 관련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승현의 말을 보면 본선 진출팀을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 그래서 관전을 고민하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거는 모르는 애들이 많아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본선 진출팀의 요청에 따라서 여러 본선에서 겨루는 팀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표를 제시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3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토론 한마당에는 본선 관전 유도 방안에 대한 나경과 근소의 대화를 반영하여 우승팀에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승팀을 맞춰라 해가지고 이런 투표하기 기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번 적절하겠고요. 그다음 5번 보면 여기 이제 이 댄스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영상 제공 효과에 대한 근수와 종우의 대화를 반영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수가 애들이 댄스 공연 제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지 팀별 연습 영상을 올리면 애들이 좋아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종우도 맞아라고 이제 동의를 하면서 팀 소개 영상도 이제 편집해서 올리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번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상 제공 효과에 대한 근수와 종우의 대화가 있고 그 대화를 반영을 해가지고 팀별 소개 영상 및 연습 영상 올려두는지 확인해 보면 팀별 소개 영상 모음이 있고 팀별 연습 영상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올라와 있네. 적절하네요. 그래서 45번에 5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45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6부 언어와 매체 살폈고요. 이런 매체자를 활용해서 출제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때는 전략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분 그 대화부터 보는 게 아니라 이 매체 자료와 관련하여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에서 즉 1번 선택지에서 얘기한 그 대화의 내용 빠르게 확인하고 그것이 여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선택지된 판단을 하면 좀 더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45분까지는 진짜 끝냈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큰 응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더 큰 꿈 이룰 거라고 믿고요. 자, 우리 고생 많았다라는 말과 함께 인사하지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